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수학 1에서 자, 여러 가지 수열이 나오죠. 거기서 시그마가 나오는데 시그마를 조금 더 심화시킨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급수 한번 볼게요. 자, 급수라는 건 뭘 급수라고 하냐면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요거를 급수라고 합니다. 그냥 덧셈 기호로 n항까지 더한 거를 우리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하죠. 그 수열의 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수원처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번에 어떻게 될 거냐면 n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무한히 더하는 거예요. an의 무한항의 합을 급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우리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요. 근데 얘는 무한히 더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항 자리에 무한대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첫째 항부터 계속 an의 항을 더해지는 그런 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이란 용어가 나와요. 급수는 무한항까지 계속 더해가는 거.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는 급수가 n1부터 무한대까지 가죠. 여기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Sn. 그래서 Sn은 우리가 알고 있던 수열의 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급수랑 부분합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한번 볼게요. 자, 급수의 수렴이라고 나오는데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일정한 값 S에 수렴할 때, 즉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Sn의 극한, 부분합의 극한이에요. 그게 S로 수렴할 때 이 급수는 S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쓸 급수의 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요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요렇게 요런 형태로 표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급수의 발산인데요.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발산할 때 이 급수는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급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분합을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n은 무한대항까지 더한다고 쭉 끊임없이 더한다고 해봐요. 그럼 요거 값을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얘네 수렴 발산을 판단 어떻게 하냐 하면 Sn까지 합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Sn의 극한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수열이죠.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수 같은 경우는 거의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이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하냐 수렴하지 않냐, 수렴하냐 발산하냐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에 예를 할 건데,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하면 일단은 뭘 먼저 구하셔야 되냐 하면 부분합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가 체크가 됩니다. 자,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sn을 구해야 되니까, 자, 얘를 k 플러스 1로 놔도 괜찮겠죠?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요거 분모가 두 수에 구분되어 있어요. 자, 요거 수원에서 한 건데,
분모가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으면 부분 분수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것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배열을 해야 항상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외운 사람마다 조금씩 방법은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안에 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k 플러스 1에서 k를 빼주시면 될 것 같고 중괄호를 할까요? 자, k하고 k 플러스 1 중에서 k가 더 작으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안에 거만 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분합의 극한이죠. 그럼 부분합을 이제 시그마 안에 갇혀 있으니까 쟤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k에다 1 대입하면 1-2분의 1. 자, k에다 2 대입하면 2-3분의 1. 3 대입하면 3-4분의 1이고요. n번째 항 대입하면 n분의 1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부분합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결국 SN이 1-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주시면 급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알 수 있어요. n 플러스 1분의 n이니까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1, -1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각 항의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는 급수는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 S2n-1하고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 S2n의 극한값을 비교를 해서 다음과 같이 수렴 발산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홀수 번째 항의 극한을 구하고 짝수 번째 항까지 극한을 구한 다음에 얘네가 알파로 같으면 급수는 알파에 수렴하고 그 합은 알파다 이렇게 나오고요. 홀수 번째 항의 극한하고 짝수 번째 항의 극한이 다르면 급수는 발산하고 합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는 급수는요, 일반적으로 홀수 번째 항까지 부분합하고 짝수 번째 항의 부분합이 표현되는 게 달라요. 근데 식의 표현이 다른데 얘네들 극한을 취해주면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아지면 걔네들의 값을 알파로 하면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네가 달라지면 이때는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필수 3번 풀면서 할 건데요. SN을 한꺼번에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를 나눠서 부분합을 표현한 다음에 극한을 구해서 극한이 두 개가 같냐 다르냐로 수렴 발산을 판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여튼 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부분 합들이 다 같은 수렴값이 나와야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인데요. 급수와 극한값 AN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급수가 수렴하면 AN이에요. 요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그 급수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의 극한이 0인 거는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한마디로 이제 어떤 거의 수렴 발산을 따지래요. 그랬는데 직접 이제 부분합을 구해서 얘가 이제 뭐 진동하든지 무한대로 가든지 요걸로 이제 발산을 판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이제 AN의 극한을 가져와서 얘가 0이 아니면 원래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발산 판정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리미트 AN이 0일 때는 원래 급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단을 못합니다. 이때는 판단을 못하는데 0이 아니면 반드시 원래 그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간단하게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수렴하니까 얘를 S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하면 부분합 얘를 SN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얘가 수렴하니까요. 어떤 게 성립하냐 하면 SN의 극한이랑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Sn-1이 다 S로 갑니다. 자, 그러면 AN은 n번째 한까지 합에서 n-1 한까지 합을 빼주면 AN이 나오죠. 그럼 양변의 극한을 취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각각이 수렴하니까 S-가 S가 돼서 얘가 0이다.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N이 0이면 그 명제 역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원래 급수가 수렴한다고 보장을 못해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판례냐면 AN을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얘는 극한이 0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부분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는 유리화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부모음자에 요거 곱하면 되죠. K가 1부터 N까지 대입하면 루트 2-1에 요렇게 표현이 되죠. 없어지는 게 뭐냐면 요게 없어져요. 쭉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합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따라서 리미트 SN은 자, 이렇게 되면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1이니까 무한대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AN이 극한이 0이지만 원래 급수가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AN이 0인데 수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AN이 0인 거는 급수의 수렴 발산을 뭐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역은 성립 안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급수의 성질인데요. 다섯 번째 급수의 성질은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로부터 급수에서도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개 급수가 수렴하고 그 값을 각각 x하고 t라고 하면 실수배는 급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렴할 때 덧셈 뺄셈은 그 시그마를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수렴하는 값을 합하거나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급수의 성질은 정확히 수열의 극한의 성질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수할 때 요거 자체가 부분합을 구하잖아요. 부분합의 극한에 의해서 급수를 설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렴 발산을 판정을 하는데, 이거 자체도 수열이니까 그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충학습 나와 있고요. 수열과 급수의 수렴 발산의 판정인데,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AN의 극한을 조사해서 판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급수의 수렴 발산은 부분합을 구해서 부분합의 극한을 통해서 수렴 발산을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필수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먼저 부분합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주시면 얘가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부분합이 아예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항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부분합이 친절하게 주어질 때도 있는데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고 부분합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서 그 급수의 합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애들하고 뒤에 있는 애들이 규칙이 있겠죠. 자, 앞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2, 5, 8 이렇게 가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차가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이고 첫째 항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뒤에 있는 애는 5, 8, 11 이렇게 가는 애고요. 똑같은 애죠. 자, 근데 얘를 이제 수열을 다시 잡아서 첫째 항 공차, 첫째 항 5고 공차 3으로 잡아서 일반항 구하셔도 되는데, 자, 특징을 보시면 얘에다가 3을 더한 애들이죠, 다. 그러면 요거의 일반항도 여기에 3을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3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했어요. 저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면 3n 마이너스 1에 3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시그마 씌워서 부분합 구해야 되죠. 그러면 분모가 두수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그마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체로? 그쵸, 부분분수 쓰면 되겠죠.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고 작은 것분의 1, 큰 것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가 3분의 1이 남고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분합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시그마 k걸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에다가 1을 넣으시면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자, 요거를 묶을게요 바깥으로. 그 다음에
다 3분의 1씩 써줘야 돼서. 자, 어디까지 갈 거냐면 n번째 항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없어지는 항을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8분의 1하고 8분의 1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비교했을 때 가운데 있는 애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맨 뒤에서도 얘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통분하셔도 되고 어차피 우리 극한 구할 거니까 굳이 통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겠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부분합을 이용해서 부분합의 극한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일반항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부분합을 구할 때 일반항을 구해야 되면 일반항 구한 다음에 부분합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2번 해볼게요.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일반항 원래 구해야 되고 부분합 구해야 되고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요. 일반항이 나와 있으니까 부분합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N은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여기서는 n이 2부터 시작하죠. 그 2부터 n까지 로그의 자, 변수가 k니까 k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합을 어떻게 구할까 요건데, 자, 일단은 2부터 대입해서 한번 펼쳐 볼게요. 자, n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쭉쭉 곱해지겠죠. 자, 그냥 곱해서 하면 정리가 좀 어렵고요. 자, 얘를 한번 쪼개 볼게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그 합 구할 때 얘도 수열이니까 곱하면서 규칙을 찾는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는 1이고 3이고 2고 4고 3이고 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4개 묶어보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얘들이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가운데 있는 애들이 다 1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로그의 맨 앞에 거에다가 맨 뒤에 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부분합을 정리를 하면 로그의 2n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주시면 로그의 2n분의 n 플러스 1 돼서 극한을 취하면 로그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필수 3번 해볼게요. 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번 해볼 건데요.
자, 1번 수열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가 왔다 갔다 하고 규칙을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제 홀수항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짝수항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나의 식으로 모든 항을 다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도 여기는 또 이제 마이너스만 차이가 나서 부호만큼만 차이가 나서 얘네들은 홀수항하고 짝수항의 식을 따로 구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하나의 부분합식으로 그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얘 짝수항의 부분합, 홀수항의 부분합으로 나눠서 그 극한이 같냐 다르냐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항을 보시면 얘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쭉쭉쭉 나갈 거고요. 짝수항을 보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걸 통해서 각각의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홀수항하고 짝수항 둘 중에 편한 거를 위주로 나머지 하나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A의 두 번째 항이죠? 그죠? 자, 얘는 A의 네 번째 항이고 얘는 A의 세 번째 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짝수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와 요 항들의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규칙이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1하고 3의 관계, 2하고 4의 관계, 3하고 5의 관계 이렇게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숫자들에다 2를 더하면 분모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2분의 분자는 얘보다 하나 작으니까 분자는 k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수 번째항 보시면 얘보다 짝수 번째항에서 홀수 번째항은 분모 분자가 다 하나씩 작으면 되죠. 그 다음에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홀수 번째항은 k 플러스 1분의 k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홀수 번째 부분합을 구해볼게요. 자, 홀수 번째 부분합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좀 쉬운 게 어떻게 되냐면 홀수 번째는 여기까지 합, 여기까지 합, 여기까지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홀수 번째 부분합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써보면 자, 짝수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홀수 번째 항이 요게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다 더해서 0되니까 홀수항의 부분합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자, 짝수항의 부분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짝수항의 마지막 항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요게 나오면 되겠죠. 자, 짝수항이 요거예요. 직관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럼 바로 앞에 있는 항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얘보다 하나 작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게 남아요. 가운데 있는 애는 쫙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0되고
자, 2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홀수항의 극한은 얘는 상수항이니까 2분의 1이 되시면 되고요. 짝수항의 부분합의 극한은 2분의 1에서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홀수 번째 그 부분합의 극한이랑 짝수항의 부분합의 극한이 다르니까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얘가 괄호로 묶여 있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 하면 요거 하나하나를 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항을 괄호로 표현을 한 거다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가 A1이고요. 얘가 A2고 얘가 A3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일반항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항일 때 1, 두 번째 항일 때 2, 세 번째 할 때 3이죠. 3, 2, 2, 3이죠. 여기가 n이고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항을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두 번째 항도 요 일반항에 맞춰서 n에다 2 대입하면 이게 되죠. 세 번째 항도 요 n의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요 세 번째 항이 되니까 일반항이 이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럼 짝수항, 홀수항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부분합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n 대입하면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을 할 거니까 괄호를 이제 풀어도 돼요. 근데 요만큼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다 없어질 거고요. 자,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분합의 극한은 자,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수렴을 하고 첫 번째 거는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보이기에는 똑같이 보이죠, 얘들이. 보이기엔 똑같이 보이는데 괄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두 급수의 수렴 발산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자, 1번을 어떻게 판단을 해주셔도 되냐 하면 이제 이거의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급수 판정법이라고 하죠. 일반항에 의한 급수 판정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2k를 구해주시면 얘가 1이죠. 자,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원래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많이 쓰인다고 했죠. 짝수항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극한을 구해주시면 얘 극한이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가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항의 극한을 이용한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은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할 때 되게 유용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필수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급수가 수렴할 때 극한값을 다음 시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얘가 수렴하죠. 얘가 수렴하면 자, 급수가 수렴하면 얘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일반항을 BN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BN은 어떻게 될 거냐면 n번째 항이 분모 n에다가 3a 세 번째 항 이렇게 되죠. 여기 n에다가 an-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럼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됩니다. 자, 그럼 극한을 나눠주시면 자, 상수항 그대로 나오니까 얘가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주어진 극한의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분의 an이 주어졌으니까 n분의 an을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극한이 3이고 자, 얘가 극한이 3이니까 자, 대입해 주시면 3-4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얘 극한값은 2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급수의 성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수배, 덧셈, 뺄셈은 급수를 나눠 쓸 수 있다. 원래 급수가 수렴하면 자, 고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n의 급수하고 3an-2bn에 대한 급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자, 얘가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더해도 되겠죠. 두 개 이용할 건데 an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배를 곱해도 상관없죠. 자, 각각이 수렴하니까 두 개를 합쳐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요 3이 앞으로 나가서 요 값은 3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값이 처음에 얼마가 나왔냐면 15가 나오면 될 것 같고 요 값이 2배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 값은 15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얘는 9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에 대한 급수는 9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필수 5번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급수에 대한 거, 급수의 수렴과 발산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